그래서 최근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된 논문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주요 작동 원리는 긴 시퀀스 내 요소들 간의 임의적 연관성을 추출할 수 있는 셀프 텐션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셀프 텐션은 순열 불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불변성이라고 하면은 입력 순서를 변경을 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셀프 텐션 과정이 순열 불변적인 이유는 그 계산 과정에 있습니다. 셀프 텐션은 쿼리, 키, 밸류 벡터들 간의 곱셈 연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쿼리와 키 곱으로 유사도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사도에 서포트 맥스를 적용을 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가중치와 밸류를 가중합해서 최종 어텐션 출력을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전부에서 입력 시퀀스의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하는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열 불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시계열 예측 문제에 적용을 할 경우에 다양한 포지셔널 인코딩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일부 순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인베딩 위에 셀프 인텐션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정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일반적으로 NLP에 사용이 되는데, NLP와 같이 각 요소의 의미가 풍부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의미는 그 안에 몇몇 단어들의 순서를 바꿔도 크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NLP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숫자 데이터 자체에는 의미가 숫자 데이터 자체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연속된 숫자 데이터 집합 간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과연 장기 시계 일찍이 효과적인가? 본 논문은 이 제목은 시계열 일찍이 효과적인가이지만 주요 내용은 장기 시계열 일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이 전통적 방법에 비해서 상당한 예측 정확도 향상을 입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 비교된 트랜스포머가 아닌 베이스라인들은 전부 오토리그레시브한 특징을 가진 모델들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IMS 같은 경우에는 LTSF 문제에 적용될 경우에 이제 예측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류 누적 효과가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다중단계 예측, 그러니까 Direct Multi Step DMS 예측 전략을 사용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LTSF 솔루션에 도전을 해서 그 실제 성능을 검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자들은 장기 예측이 명확한 트렌드와 주기성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가설을 세웠는데, 이 명확한 트렌드와 주기성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델이 해당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LTSF 리니어라는 매우 단순한 선형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모델은 1층 선형 모델이고 과거 시계열을 회귀 분석해서 미래 시계열을 직접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뒤에 설명을 하겠고요. 이 논문의 기여는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장기 시계열 예측 작업의 효과성에 도전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한 LTSF 리니어라는 선형 모델을 소개를 하고, 이것을 이제 9개의 데이터셋에서 어,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LTSF 리니어를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제안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LTSF 솔루션들을 어, 분석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IMS와 DM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IMS는 단일 단계 예측기, 그러니까 싱글 스텝 포캐스터를 학습을 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다중 단계 예측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 플러스 1 시점을 예측을 한 다음에 이 t 플러스 1 시점을 포함을 해서 다시 t 플러스 2 시점을 예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기회계적 최적화 때문에 분산이 작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오류 누적 효과가 있어서 장기 예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DMS인데요. DMS는 IMS와 다르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시점을 예측을 해가지고 오류 누적 효과가 없어서 장기 예측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고요.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상황은 IMS가 아까 더 좋았던 상황인 예측 길이가 더 짧고
네, 더 짧은 상황에서는 IMS가 더 좋은데 DMS는 전기 예측에 더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한국어로 귀납적 편향이라는 뜻인데,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할 때 어떠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은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 구조를 선정을 할 때 내재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형 모델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선형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선형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적합을 방지하고 일반 성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제약들 그리고 뭐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 찾아내기 위한 편향들도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포함됩니다. 데이터의 도메인에 따라서 주류 모델이 다른 이유도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고려하기 때문인데 NLP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가 주류 모델이고, 이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CNN이 주류 모델인 것들은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도메인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든 입력 데이터의 모든 요소 간의 관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작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LTSP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딘라 트랜스포머를 HSF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셀프 텐션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 메모리 복잡성이 이제 n제곱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회계적 디코더 때문에 오차 누적 효과가 있고요. 처음으로 인포머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복잡성을 줄인 새로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DMS 지원을 제안을 했는데 이후에는 더 많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나와서 여러 시계열 특징들을 모델에 도입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제 전처리, 임베딩,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시계열 위치 정보를 보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타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은 시계열의 템포럴 콘텍스트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임베딩을 입력 시퀀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픽스트 포지션 인코딩, 채널 포지션 임베딩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 해당하는 셀프 텐션 스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트랜스포머는, 엘리멘트 간 의미적 의존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셀프 텐션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셀프 텐션의 메모리 복잡성이 n제곱으로 높기 때문에, 이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로우 트랜스 피라포머는 셀프 텐션 방식에 스파시티 바이어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스파시티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풀 어텐션은 전체 요소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을 했다면 어, 편향을 적용해가지고 일부 엘리멘트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로그 스파르스와 페라포머는 일부만 사용을 해가지고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포머와 FED 포머 같은 경우에는 로우 랭크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 비용이 낮은 행렬을 생성을 해서 복잡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머 같은 경우에는 엑셀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복잡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로 넘어가면 바닐라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자기계적 방식으로 시퀀스를 출력을 해서 장기 예측의 경우에는 특히 느린 추론 속도와 오차 누적 효과를 투여하게 되는데 인포머는 DMS 예측을 위한 제너러티브 스타일 디코더로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DMS를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변형들도 유사한 DMS 전략을 취했습니다. 피라포머, 오토포머, FED 포머 전부 다 DMS 전략을 통해서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한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셀프 텐션 메커니즘은 순열 불변적이고 시간적 관계를 모델링한 능력은 포지션 인코딩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시계열의 숫자 데이터를 고려할 때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적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시계열 모델링은 연속된 점들 간의 시간적 관계를 처리를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 이러한 요소들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해서 하이 시드를 인베딩하고 일부 순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셀프 테션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 정보가 손실된다는 점이 트랜스포머의 단점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LTS 솔루션의 효과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LTSF 연구들은 LTSF 문제에서 심각한 오류 누적 부작용이 있는 IMS 기법만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IMS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DMS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LTS 연구들도 DMS 전략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 LTS 연구들이 DMS 전략 덕분에 성능이 향상됐을 된 것이 좀 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DMS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LTSF 리니어이고요. 행렬급을 통해서 가중과 연산을 하는 간단한 선형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LTSF 리니어는 다양한 도면의 시계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변형을 제안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제안한 변형은 D 리니어의 D는 디컴포지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토포머와 패드포머에서 사용된 트렌드 시그널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데이터를 트렌드와 시그널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성 요소에 리니얼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값을 합쳐서 최종 예측을 얻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명확한 추세가 있을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메인더와 트렌드를 계산하고 트렌드를 룩백 윈도에서 빼서 리메인더를 구한 다음에 각각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포캐스팅 아웃풋을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N 리니어입니다. 이 N 리니어는 데이터셋 분포 변화가 발생할 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한됐는데요. 훈련 데이터셋과 텍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확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입력 시퀀스 전체 값을 시퀀스의 마지막 값만큼 빼고 그 상태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측을 수행하기 전에 뺀 값을 다시 더합니다. 이렇게 n 리니어에서의 뺄셈과 덧셈은 입력 시퀀스에 대한 간단한 정규화를 의미하고 학습한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간의 분포가 다를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마지막 값으로 정규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서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9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트랜스포머 연구들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한 ETT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뭐 트래픽, 일렉트리시티, 웨더 등등 해서 9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MSE와 MAE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 트랜스포머 메소드는 이제 밑에 보시는 4개, FD포머와 오토포머, 인포머, 피라포머 4가지를 사용을 했고, 리핏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DMS 메소드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리핏은 룩백 윈도우, 그러니까 예측에 들어가는 입력 윈도우를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모든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보다 왼쪽에 보이는 리니어 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LGSF 리니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일 유니베리에이트 상황에서도 이제 N 리니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이 LTSV 리니어의 성능이 최신 기술인 FED 포머도 크게 능가하고
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지 않는 이제 LTSF 리니어가 단변량 예측에서도 다변량 예측에서조차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ETT 데이터셋의 단변량 예측 결과 여기서 보였던 유니베리트 세팅에서도 LTSF 리니어가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들을 큰 폭으로 앞섰고요.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복잡한 트랜스포머 기반 LTSF 솔루션이 9가지 벤치마크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LTSF 리니어가 강력한 LTSF 문제의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말했듯이 룩백 윈도우를 단순히 반복하는 형식의 리핏 방법이 장기 계절 데이터를 예측할 때 더 나쁜, 장기 계절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더 나쁜 결과를 보이지만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는 모든 트랜스포머를 앞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이 추세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성능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훈련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노이즈에 과적합돼서 더 크게 저하되는 부분이 이 리핏 방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 세 가지와 LTSF 리니어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실제 값과 가장 유사한 모델은 D 리니어고 나머지 세 가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기적 데이터에서 적절한 추세를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단순한 성능 비교에 더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LTSF 트랜스포머가 시간적 상관관계를 긴 인풋 시퀀스에서 잘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룩백 윈도우 크기는 예측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과거 데이터에서 배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력한 TSF 모델은 더 큰 룩백 윈도우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룩백 윈도우 크기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룩백 윈도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예측 길이는 720 시점으로 고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X축이 룩백 윈도우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성능은 대감기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룩백 윈도우입니다. 룩백 윈도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모든 LTS 리니어의 성능은, 보듯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상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들은 긴 시퀀스가 주어지면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는 대신에 시간적 템포럴 노이즈에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긴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어떤 특성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단기 시계열 예측에서는 룩백 윈도우 내에서의 시간적인 변동, 짧은 시퀀스 내에서의 변동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지만 장기 예측의 경우에서는 룩백 윈도우 내의 시간적 변동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추세와 주기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자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즉 예측 시간이 멀어질수록 룩백 윈도우 자체의 영향이 적어진다는 것을 실험에서 보여주면은 가설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위해서 동일한 미래 시력 시점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를 다룬 다른 구간의 룩백 윈도우를 사용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예측하는 것을 클로즈고요. 그리고 기존 입력의 이전 96시점으로 예측하는 것이 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팅으로 예측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소타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룩백 윈도우가 멀어질수록 성능이 약간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들이 인접한 시간적 정보만을 포착을 하고 이제 장기적인 추세와 주기를
포착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내재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고 너무 많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거적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클로즈보다 펄이 더 성능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D리니어나 L리니어의 실험이 안 나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더 뒤에 있는 룩백 윈도우를 사용을 한 실험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TSF에 관해서 셀프 텐션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굉장히 복잡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들이 전부 필수적인지에 대한 증명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는데, 인포머라는 모델을 점진적으로 리니어로 변화를 해가면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ATT 리니어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리니어 레이어로 대체를 해서 실험한 거고, 인베드 리니어는 이제 보조적인 디자인들을 제거를 하고, 인베딩 레이어와 리니어 레이어만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니어 세팅은 모델을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로 단순화한 세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단순화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단순화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어,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듈의 복잡한 설계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 시간적인 순서를 잘 보존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위치 및 시간 임베딩이 있더라도 기존의 방법들은 여전히 시간 정보의 손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베딩 생성 이전 단계에 러인풋을 섞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러인풋을 섞은 다음에 임베딩을 생성을 했다는 뜻인데, 일단 두 가지 섞기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셔플은 전체 입력 시퀀스를 섞은 거고요. 하프는 어, 첫 번째 절반과 두 번째 절반을 바꿔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이시는 에버리지 드랍을 보이면 되는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드랍이 상당히 높고, 그에 반해서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TT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리니어뿐만 아니라 FED 포머와 오토 포머 둘 다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시퀀스 순서를 바꿨음에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성능이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위치 및 시간 임베딩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제한된 시간적 결과를 보존을 하고 있고, 과적합 되기 쉽다, 잡음이 많을 때 과적합 되기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LTS 리니어는 상당히 적은 매개 변수로 과적합을 피해서 더 순서를 잘 모델링 했고요. 여기서 ETT 데이터셋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었는데, FED 포머와 어토포머가 모델에 템포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도입을 해서 데이터셋이 확률보다 더 명확한 패턴을 가질 때 이제 시간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더 잘 추출한다는 것은 시간 정보를 섞었을 때 성능이 하락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전체 순서 정보가 손실이 되는 셔플 설정에서 두 모델의 평균적인 하락이 각각 73%,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포머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포머는 템포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플 및 하프 설정 모두에서 영향을 덜 받아서 두 세팅 모두에서 성능 하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핵심은 전반적으로 모든 케이스에서 LGSF 리니어의 평균 하락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보다 더 크다는 거고, 이 의미는 기존의 트랜스포머들은 시간적 순서를 잘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트랜스포머들의 성능은 이제 시간적 순서를 잘 보존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베딩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인베딩은 위치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과
타임스탬프 인베딩을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일단은 위치 인베딩을 제거한 세팅, 타임스탬프를 인베딩을 제거한 세팅, 그리고 둘 다 제거한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로는 오토포머는 템포럴을 제거했을 때 성능이 하락했고 인포머는 어느 것을 제거했을 때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드포머는 어떤 것을 제거하든지 간에 성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인포머는 이제 각 토큰의 싱글 타임 스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이베딩이 없더라도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패드포머, 어드포머는 타임스탬프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인베딩이 없더라도 타임스탬프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토포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타임스탬프 시퀀스를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타임스탬프 인베딩이 없으면 성능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ED 포머는 위치 또는 타임스탬프 인베딩 어떤 것을 제거해도 영향을 덜 받았는데요. 이거는 FED 포머의 특징인 주파수 강화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듈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어, 인베딩 전략이 항상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 사이즈가 트랜스포머에 영향을 크게 미치냐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되게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트래픽 데이터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리지널은 전체 데이터로 진행을 했고 쇼트는 이제 그 절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의외로 훈련 데이터가 줄어들었을 때 예측 오차가 더 낮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짧은 데이터가 더 명확한 시간적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만 이제 훈련 데이터를 더 적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훈련 데이터 규모가 제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효율성에 대한 실험인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제 복잡도를 낮추는 능력을 입증을 했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치에서 실험을 했을 때 시간 및 메모리 비용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GPU에게도 메모리 문제가 과연 시급한지, 이 부분들을 아직 명확하게 입증을 못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다시 한번 트랜스포머 모델의 효율성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시는 트랜스포머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트랜스포머를 DMS로 바꿔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소타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실제로 유사하거나 더 나쁜 추론 시간 및 매개 변수를 유발한다는 것을 실험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더 많은 추가적 디자인 요소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긴 입력 시퀀스에서 시간적 정보를 잘 추출하지 못하고 노이즈에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의 복잡한 설계가 예측에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위치 및 시간 인발딩에도 불구하고 텔포테이션으로 인한 정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몇몇 모델의 일부 시리얼 임패딩은 유효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불필요하고, 현 실험의 결과는 이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디자인 요소들의 도입이 오히려 실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 연구는 이제 처음 떠오르는 이제 인기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LTSF 솔루션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LTSF 리니어가 그 모든 트랜스포머들을 LTSF 문제에 있어서 성능을 상회를 했다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본 연구의 기여는 기존 LTSF 트랜스포머의 허점을 지적을 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실험을 통해서 LTSF 트랜스포머가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또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LTSP 리니어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한된 모델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어, 기준선으로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룬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LTSP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앞에서 IMS하고 DMS 쪽 분석하는데,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IMS로 단기를 예측하고 그 값을 이용하면 DMS보다 더 예측 성능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되는데, 왜 그렇지 않나요? 어, 여기서 다루는 것은 롱텀이기 때문에 장기 시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멀어질수록 어, 처음 단기 시계를 예측할 때는 오차가 적지만 계속 중첩 되다 보니까 이제 오차 누적 현상이 있어서 장기 시계 예측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이 사실 재작년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공개된 건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발표됐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요? 어, 그러니까 이 논문 이후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연구들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계열 쪽에. 네, 걔네들이 이 리니어 기반의 방법과 비교해서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뭐 다시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 또 상세하게 내용 잘 설명해서 이해도가 더 다들 높아졌을 것 같고, 이 논문은 뭐 두 번 발표해도 좋을 만한 논문이니까 다들 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분야에서. 네,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